오늘 민주당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내란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불법 계엄의 사전 모의 문건을 입수해 폭로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방위 현안질이 아직도 진행 중이죠? 네네네. 오늘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도 곽종건 특전 사령관이 그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예. 오전에는 대통령의 두 번째 전화를 부인했다가 이제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하면서도 뭐 제한되고 내용을 말할 수 없다 하다가 점심을 먹으면서 결심을 세웠고요. 오후 질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윤 대통령이 내란 수계다 이런 어떤 규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증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현행범도 아닌 국회의원들을 회의 중인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병력 사용을 지휘를 하고 폭동을 지시한 겁니다. 직접 구체적인 방법까지 예. 지시를 일일이 한 건데요. 그렇다면은 내란 수계로서 너무나 뚜렷한 증거인 거죠. 주연님 보시기에는 윤 대통령 체포까지 어떤 과정이 남았고 얼마나 걸릴 거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도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이런 국회에서의 증언들은 본인들이 각오하고 하는 그 얼굴이 공개되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하는 얘기들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 당시는 아마도 뭔가 그 전방에서 어떤 소요나 그 전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군 통수권자는 뭔가 정보가 있겠거니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대통령의 전적인 판단, 오판으로 그런 불법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 예. 그 상황을 보더라도 예. 지금은 더 당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겠나 하기 예. 때문에 하루라도 이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수사기관은 뭘 망설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긴급 체포 요건은 뭐 다 갖춰진 것 같은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수사기관들의 움직임이 미묘한 어떤 차이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검찰은 그 직권남용을 찾아봐서 뭐 그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 내란죄를 알게 돼서 인지한 사건으로 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법사위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것을 명백하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이 재판을 해보되면 증거법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고난 없는 수사 개시와 또 고난 없는 자의 그 증거물들은 조서나 이런 것들은 증거법상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뚜렷이 밝힘으로써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지원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예.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까? 보시기에. 그리고 또 언제쯤 체포영장 발부할 거라고 보십니까? 체포. 일단은 긴급 체포가 조속히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예. 되는 것이고요. 그 또 용산 대통령실을 하루 빨리 그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네. 자,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정황도 충격적이지만요. 이건 약간 며칠 된 얘기지만 이 계엄 전에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의 네네. 어떤 소요를 일부러 노린 다음에 그걸 빌미로 계엄을 하려 했다.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국지전.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지난달에도 국정감사하면서 그 평양 드론 투입에 대해서 국방부는 부정을 했지만 예. 사실은 10월 3일, 9일, 10일 그 드론 평양 투입 또 24년 11월 하순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이런 것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제가 입수한 계엄 문건에는 이 국지전을 유도한다는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문건에 따라서 일산에 있는 9사단, 인제에 있는 12사단, 또 양구에 또 양구군청 접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 양구 21사단이 그쪽에 있는데요. 예. 이렇게 국지전을 유도하게 되면은
계엄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상황을 예.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절로 장기 집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이 원점 타격 무인기 이거랑 계엄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확신하고 계시는 거죠? 호시탐탐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 국회까지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미 추 의원님께서는 네네네. 계엄 의혹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랬습니다. 어떤 정황이 가장 의심스러우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서 이 수직적으로 권력을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집요함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민주적 통제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가시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주목했던 것은 그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찰부장으로서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는데 그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 예. 그 본인은 김종필 중령을 굉장히 존경한다. 예. 검찰총장, 뭐 검사장 이런 것보다 제일 재미있을 때가 검사로서는 중령에 해당하는 부장급이더라, 부장검사 때이더라. 예.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예. 내가 군에 들어갔으면 나는 쿠데타를 했을 거야.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런데 마침 이 새로 그 9월 달에 취임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바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학교 동문으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예. 그 굉장히 그 학교 호국 단장을 하면서 3학년의 그 꾸지람에 듣지를 않고 저항을 세게 한다든지 해서 동년배 중에는 굉장히 영웅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의 애독서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소리도 듣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복시키고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밟게 되지 않겠나.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나 닮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저 인사는 그냥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고 예. 배짱이 맞아서 이루어진 인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거의 정확하게 결과를 마친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불행하게 그렇게 됐네요. 예. 네. 자, 계엄 사전 모의 문건 입수해서 내용 공개하셨는데요. 네네네. 그 문건을 보면 계획은 상당히 치밀했다. 그러나 실행은 물론 그렇지 못했다. 네네네. 이런 일은 왜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계획은 치밀하고 실행은 엉성했고요. 아니요, 실행도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네. 다만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고요. 또 그 이재명 당 대표가 아주 침착하게 시민들을 불러 모았죠. 예. 뭐 사실은 최고위원이나 빨리 정보를 입수한 분들이 도망가라 체포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회에 들어오면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실시간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도 있는 거고요. 예. 네, 그 남녀노소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시민들께서 함께 운집을 해가지고 국회 담을 넘는 계엄군을 보고 왜 이런 짓 하느냐 집에 돌아가라 아주 강렬하게 꾸짖어 주기도 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국회가 시간을 벌었고 의원들이 그 의결 정족수대로 출석을 해서 그걸 해제를 함으로써 이제 상황이 종료된 거고요. 예. 지금 뭐 국회 출석한 군인들도 보니까 국회에 와서 상황을 보니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그때 다 뒤늦게 국회를 침탈하고 들어와서 예. 요리사 깨고 다 들어갔는데 더 이상 대통령 지시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했는데 문을 부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 그것은 자기들이 봐도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예. 불법이겠거든요. 더 이상 진행하다가는. 예. 뭐 그런 것이 겹쳐서 그 불상사를 막은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일촉즉발의 차이로 몇 명만 난동을 부렸어도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핑계대고 다 잡아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예. 네. 자, 아까 수사 상황 잠깐 여쭤봤는데요. 지금 수사가 네네. 가장 바람직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검찰한테는 주도권을 주면 안 된다. 이미 입장이시죠? 네네. 검찰은 이미 아까 그런 네.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이건 정거법상 있을 수가 없다. 수사 개시돼도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예. 그렇다면 그 수사의 중심을 물론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사의 중심추는 국가수사본부가 돼줘야 된다. 예. 그리고
공수처가 공소장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예. 네. 자, 추 의원님 오늘 국방에서 본인이 하신 질문 중에 가장 중점적인 사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질의하려다가 예. 이제 이 곽종건 그 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예. 그 중심으로 넘어갔지만 예, 예. 오늘 제가 또 들어가서 질문해야 될 것은 예. 제가 그 계엄 문건을 입수를 했는데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이 경찰 비상 업무 규칙도 예. 이 방첩사 비서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걸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민간인도 통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간인 통제를 위한 경찰 비상 업무 규칙을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있었군요. 그렇죠. 네, 네. 예, 정말 어떤 모든 게 간발의 차이로 이런 어떤 음모가 정지됐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아주 촘촘하고 꼼꼼하게 치밀하게 그 소수만 알고 끝까지 비밀을 유지하면서 예. 그러니까 군을 훈련을 시켰어요. 예, 여의도까지 와서 훈련을 시켰지만은 마치 그게 무슨 뭐 북한의 무슨 이상 뭐 징후가 있다는 식으로 명분을 그렇게 달고 훈련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사 국회뿐만 아니라 민주당사 등등을 그 확보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어떤 그 구체적인 목표는 공유하지 않은 채로 그건 보안이 유지돼야 되니까 예, 그냥 개미처럼 시키기만 한 거예요. 용병으로 부려먹기만 한 거예요. 예, 네, 그런 명령을 하다를 한 것 같아요. 일단 밑에 하부 단위에서는. 예. 근데 뭐 그 사령관까지 그걸 몰랐다 하는 건 저는 믿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계획 자체가 정말로 무슨 국가 소요 사태나 준전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준전시가 아니지 않느냐, 계엄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 것이지 이게 남몰래 국민 몰래 벌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사이기 때문에 소수 몇몇만 알고서 이 일이 진행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허술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 공유된 몇 명끼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친밀했고요. 밑에 병력을 훈련시키면서도 쉬쉬하고 북을 핑계 댔던 것이고요. 예. 그런 겁니다. 자, 만약에 긴급 체포가 되는 순간에 이 법률가신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직무정지 문제에 대해서 뭐 법률가마다 약간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주연님 네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직무정지가 바로 되는 건가요? 긴급 체포하면? 탄핵이 되지 않은 이상은 예. 직무정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래요? 대통령 고의도 예.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뭐 사고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일단 기소가 됐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또 3심제이기 때문에 예. 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한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대통령도 예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정지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긴급 체포할 때 경호처와의 어떤 갈등 혹은 뭐 대립 이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대통령실이 다 사표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긴급 체포하게 되면 예. 지금 우리 군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을 안 지키고 국가를 교란시킨 불법적인 대통령의 부하가 아닌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양심선언을 하러 이 국회에 와서 이 반성하고 참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민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마지막 봉사하는 자의 자세이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이 모든 논쟁하고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탄핵 가능성, 표결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연님은? 네,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 처음엔 저는 국민의힘당이 표결 불성립을 시키는 걸 보고 참 기가 찼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예. 그들이 우방 동맹이라고 믿는 미국마저도 국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쉽게 나오지 않은 말을 한 거죠. 그들도 아마 그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 그 아까도 특검 표결에서 210명이 가결되는 걸 보니까 예. 조금은 저들도 마음의 움직임은 있구나, 동요가 있구나 예.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을 좀 국민들은 기대해봐도 되겠군요. 그렇게 그 국민들께서 예. 좀 계속해서 그 촉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명단도 예. 내려갔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다 내려갔고요. 예. 언론 일면에 다 그 표시가 돼 있는데요. 예. 선거구 유권자들께서는 나라부터 좀 살리자 이렇게 촉구하고 당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직은 제가 구체적이고 못 봤는데요. 여당의 조기 퇴진 로드맵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좀 관심이 있었는데 뭐 예를 네네. 들면 흘러나온 얘기가 뭐 2, 3월 하야, 4, 5월 대선 뭐 이런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안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거 다 예전에 그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예.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렇게 당론으로 정했다가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이 날아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해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시고도 예. 그런 하책 중에 하책을 꺼낸다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없는 겁니다. 본인들의 그 보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아까 여쭤봤던 거 좀 부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긴급 네. 체포랑 탄핵 이건 어떤 수순과 어떤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됩니까? 전혀 별개의 어떤 트랙으로 전혀 별개입니다. 예. 전혀 별개입니다. 예. 네. 네, 그 긴급 체포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예. 또 증거인멸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그런 의미가 있고 탄핵은 직무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예. 또 헌법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신분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급체포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 단계가 되는 것이고 이 탄핵은 헌법상 신분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니까 다른 경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가 네. 이루어지면 탄핵 작업이 좀 수월해진다는 생각을 수월하다고 봅니다. 네, 어차피 빨리 끊어낼 건 부패한 것은 빨리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하는 것이 국힘당에도 이롭기 때문에요. 예. 그게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요.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란 특위에선 어떤 부분에 네네. 초점을 맞추실 예정인가요? 한 30초, 40초 남았습니다. 예. 네, 이 진상조사를 오래 끌 수는 없는 것이고요. 빨리 그 진상조사 진실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 뭐 검찰을 불신하는 것이 검찰이 권력 앞에 그 해바라기 보냥 굴절되고 또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데는 덮어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권력의 범죄일수록 더욱 그러한 양상을 보였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상을 자꾸 드러내는 일이 민주당이 할 일인 것 예.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